김종익 씨가 블로그에 이 동영상을 올렸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자 의아해했다. 근데 왜 이분이 그랬을까요? 다른 분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퍼서 나르시고 뭐 게시하신 분들도 무척 많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처음으로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들어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맞고. 선생님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조사를 받으시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연락 온 적도 없었고요. 그 동영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하물며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본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참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많은 블로그 가운데 방문객이 20-30명밖에 안 되는 김종익 씨의 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김 씨의 블로그를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 김 씨에게 동영상 이야기를 전해준 국민은행 후배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관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에 이제 원충현을 만났을 때 원충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요. 그 동영상 때문에 내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사를 계속 저에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그 블로그에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빌미를 삼아서 저에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드러내놓고 저에게 이제 그 내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 안 되죠.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지요. 담당 경찰이 바뀌고 경찰의 조사 내용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찰은 김 씨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박준영 검사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 박준영 검사랑은 직접 통화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준영 검사가 결정을 내린 사건이 그 박준영 검사랑 통화하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요. 그렇긴 한데 또 저희 지청 공보관이 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박준영 검사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도 당연히 행복추구권이나 뭐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그간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헌법에 위반한 것이다. 수사를 착수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 조사의 방법,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김종익 씨는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네, 수사 과정을 보니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의 기소유예라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먼지 털듯이 조사를 하면 작은 흠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김종익 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 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김종익 씨는 이 처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 문제의 불법 사찰 문건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총리실에 있다는 이 기관의 실체가 뭡니까? 목적은 공직자에 대한 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수차례 접촉하려고 했지만 문건에 실명이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실제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더 쉽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 중앙청사 별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곳 4층에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신설됐다. 각 부처의 장 차관을 비롯해 공기업 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검찰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기관이다. 관가에서는 이른바 암행감찰반으로 통한다.
총리실 직원 9명과 국세청 등에서 파견한 직원 3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감찰 업무 수행을 이유로 인적사항은 극비에 붙여지고 있다. 김종익 씨 사찰을 지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들의 실체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의 직원 검색창에서도 이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들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정식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의 간부들이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질의가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실을 나섰다. 시공업체별로 입찰 금액하고 착공. 이인규 지원관님이시죠? 네. 지금 저희가 다른 좀 일이 있어서 잠깐. 오늘 여기 출석 안 하시나요? 네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지원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질이 안 나왔습니다. 질의 나올 예정인데요, 이제. 김종익 씨 사건에 대해 물어봤다. 김종익 씨를 주민등록번호까지 해가지고 동작 경찰서에 이첩시킨 이 서류예요. 이 사건 아시죠? 글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인규 지원관은 공문은 보지 않은 채 계속 걷기만 했다. 글쎄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 2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렇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여기 일을 하는 게. 지원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그대로 국회 밖으로 나아갔다. 여기 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추측하고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그 방송에 써도 되겠습니까? 반론 안 하시겠어요? 반론 안 하실 겁니까? 반론을 안 해요. 그럼 반론 하시려면 날짜 잡으시죠. 됐어요. 반론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럼? 이분 경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내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블로그, 수천 개의 블로그 중에 이분 블로그를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게 관리하는 블로그가 몇 개입니까? 공직자윤리지원관에서. 선생님 몇 개나 관리하세요? 공직자윤리지원관에서 민간인 블로그 몇 개나 관리하십니까? 전혀 관리 안 해요. 전혀 관리 안 하시는데 김종익 씨 블로그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이분 공직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자 블로그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공직자 블로그도 아닌 김종익 씨 블로그 이쪽에서 왜 관리하셨습니까? 우리가 관리 안 했다니까요. 동작경찰서에서 그 감사관으로부터 공직자윤리지원관의 감사관으로부터 그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직접 와서 줬다는데요. 공직자윤리지원관에서. 전혀 그런 사실 없으세요? 지원관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인규 지원관은 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인